여러분 너무 안타깝네요. 어떻게 탈출한 기계 인간 나라인데 다시 해적들에게 잡혀서 보물섬을 찾아가야 되는 운명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존과 채원이는 보물섬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순서도를 맞춰서 탈출해야 되는 과제를 또 하나 겪게 되겠어요. 여러분, 순서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아까 이집나라를 탈출할 때 거쳐왔던 동굴 이름인데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은 코딩과 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리즘을 알아야지 코딩과 인공지능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채원이와 존은 어떻게 순서도 문제를 해결했어서 그 난관을 탈출했는지 여러분 책 속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원이와 존은 튜링 선장과 함께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존과 채원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방향을 안내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적들은 자신들은 방향을 안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어린이들만이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 코딩과 인공지능에서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 있나요? 자, 프로그래밍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준비물을 챙겨서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또 프로그래밍이고, 여러분이 게임을 하려고 할 때 로그인을 해서 몬스터를 물리치고 미션을 수행하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과정이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는 엄마 아빠의 심부름을 하는 것도 프로그래밍입니다. 엄마 아빠가 빵집에 가서 어떤 빵을 사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채원이와 존은 프로그래밍을 해서 해적들을 잘 인도해서 보물섬에 도착해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과연 그곳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바로 그 보물섬을 지키던 인공지능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자, 과연 채원이와 존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챗 GPT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떤 것을 질문하든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고 빠른 시간 안에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챗 GPT는 벌써 해마다 놀랍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무엇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게임, 유튜브, SNS,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텐데 점점 여러분들 책과 접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코딩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컴퓨터만 해야지, 스마트폰만 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쓸수록 똑똑해지는 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정보를 빨리 검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똑해진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많이 쓸수록 똑똑해지는 건 스마트폰과 컴퓨터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똑똑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아주 조금만 쓰고 아예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세요. 과연 재작년보다 많이 똑똑해졌나요? 더 많은 책을 읽었나요? 아마 그렇다고 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모험을 겪고 탈출하고 극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 누가 있었죠? 존이 있었고
튜링 선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책에서 나오는 이름들의 인물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딩과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죠?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배우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그저 게임과 유튜브와 시간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코딩과 인공지능,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고 더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인공지능이랑 뭐 챗 GPT 이런 게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인간들을 막 지배하고 이런 것까지도 막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좀 기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과연 인간이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종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지배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년 안에 인류가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에 종속되고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은 기계가 모든 업무에서 인간보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 반면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라는 그런 CEO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살리고 우주를 탐사할 수 있게 해줄 것. 그래서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었어요. 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한다, 아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배 아래에서 도움이 된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뭘까요?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느냐. 만약 그것이 없다면은 앞에 스티븐 호킹의 말처럼 지배를 당할 것이고, 안 그렇다면은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생활이 이루어지게 돼. 결국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이제 뭐 코딩이나 이런 쪽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발달하면 오히려 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엔터만 누르고 그냥 명령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뭐 생각하는 힘을 기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거꾸로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르죠.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어떤 음료수를 먹을 건지, 아니면 아예 음료수를 먹을 건지, 아니면은 다른 과자를 먹을 건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선택을 내가 왜 하게 됐는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르기만 엔터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음료수가 나오게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음료수를 왜 지금 먹어야 되는지, 단순히 목말라서인지 아니면 이 상표를 좋아해서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힘, 그거는 기계가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인공지능한테 맡긴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을 만들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책 속에서 여러분들도 뭔가 새롭고 신나는 모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